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종목 상담 이끌어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성화준 매니저님은 이제 이번 달부터 용호상박에 합류하면서 네네. 저희 금요일 당직에 이제 그렇게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성화준 매니저님 방송 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종목 상담 되게 오랜만에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종목 상담 프로를 이전에도 좀 오랜 기간 하다가 네. 좀 오래 쉬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또 피드백할 수 있고 좋은 내용 소통하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소통할 예. 수 있어서 그쵸. 약간 좀 설레는데 차분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지만 차분하게 네. 디테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 좀 어떠세요?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던 걸 월화수목 간에 조금 많은 모습입니다. 근데 금요일은 항상 요새 좀 찜찜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한 주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뭐 단타성 재료를 잡아서 트레이딩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었던 주도주의 흐름을 미리 포착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아마 이번 주 한 주가 좀 많이 답답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의 결론부터 내고 오늘의 흐름부터 보자라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의 낙폭, 세제개 편안이 됐든 뭐 금리 뭐 관련된 내용들이 됐든 이 낙폭을 만회하는 한 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포인트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형주들의 온도차가 좀 컸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는요, 일단은 뭐 미국 반도체 100%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대만의 TSMC라든가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강세를 만들었고 일부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내내 흐름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 또 금요일 한정 또 흐름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삼성전자가 우려하고 있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테슬라 그리고 애플까지 호재 나왔고 뭐 시장 전망으로는 뭐 퀄컴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이 반도체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삼성전자 대형주가 힘을 좀 주고 다른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힘을 같이 받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지난날의 낙폭을 일정 구간 좀 메우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의 힘을 받으면서 이 소부장주들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사실 낙폭 과대주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반도체 소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의 반등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오늘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좀 아쉬웠던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죠. 특히 방산주. 그렇죠. 오늘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돼 있다라는 부담이 원래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매물 출회가 나오는 모습 일부 있었고, 또 화학업 쪽에서는 LG 화학에 대한 움직임 또 있었죠. 뭐 실적에 대한 이 부진 그리고 LG 엔솔에 대한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일부 대형주들이 또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부진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최근에 시장을 잡고 있던 대형 이벤트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 물론 해결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쇼크를 만회했습니다. 오랜 기간이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이 관세 발효가 확정은 됐고 이 반도체와 의약품 100% 이야기 있었는데 일단은 그 우려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가 있었으나 오히려 이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또 증시에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대형 이벤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 시장에서 이 종목들 개별 이슈들이 좀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실적 시즌 계속 겹쳐 들어오고 있으니 호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과 그리고 그 관련된 섹터들, 또는 이미 많은 기간 눌려 있었고 관세에 대한 우려로 눌렸고 저평가돼 있던 반도체 소부장 또는 자동차 업종들, 이쪽으로 좀 한번 눈을 돌려서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까지 이야기를 해줬고 대형 이벤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종목 장세일 때 꼭 봐야 되는 방송이 있죠? 그렇죠. 종목 장세일 때도 꼭 봐야 되는 방송.
용호 상박 함께 하시면 좋죠. 좋습니다. 거기서 많은 내용 나오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저희 사주팔자 보러 일부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박철순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줬던 종목 삼양 LC캠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단기간에 최고 수익률 8.8%죠. 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흐름이 꽤 괜찮았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주들이 오늘 뭐 잘 갔습니다. 뭐 네. 원익 IPS라든지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파생된 연결고리에 있는 섹터들도 올랐죠. 뭐 기판 같은 것들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일단 뭐 반도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품목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얼눌려 있던 이 악재가 없어지고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삼양 NC캠이었고요. 아마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을 텐데 이번 주 최저점에서 잘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듭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주 고객사가 바로 동진세미캠이에요. 근데 동진세미캠 향 매출이 거의 절반이 넘거든요. 근데 동진세미캠이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내면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이제 반도체 쪽,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소재를 많이 납품하게 되면 그 소재를 만들고 있는 이 삼양 NC캠 같은 경우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에는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브라 아르곤 관련된 브라 크립톤 소재 같은 경우는 3D 낸드 단수가 증가하고 이제 여러 번 쌓는 공정이죠. 네. 멀티 스티킹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용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캐시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은 브라 아르곤이라든지 극자외선용 소재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굉장히 고부가 가치거든요. 근데 점점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기존의 주력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신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12%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전체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56%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차트 바닥권에 있을 때는 참기 아주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할 텐데요. 21,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 NC캠 리뷰 함께 해봤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박철순 대표님 네. 어디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좋은 종목입니다. ST밤 가져왔는데요. ST팜.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관세 우려감이 가장 컸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였잖아요. 왜냐면 품목의 관세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 뚜껑 열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완화가 됐죠.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 사실 반도체도 강하게 관세를 때리면 빅테크 기업들, 자국 내 기업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사실 지금 약가 인하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가 갑자기 제약바이오한테 고관세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료약품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거의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관세 부과하면 역시나 미국 특히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가격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책과는 좀 엇갈리기 때문에 역시나 제약바이오도 조만간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확실히 낮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때는 주도 섹터로서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기업입니다. CDMO 관련된 기업이고 원료약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RNA 치료제 원료죠. 올리고백산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세계 1위 생산 캐파를 갖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원료약품이 9개 정도가 이제 수주가 끝났고 지금 3분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 3분기 시작되고 나서도 벌써 2건 이상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주 잔고는 계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도 역시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하반기 때는 더욱더 실적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또 이제 한 방에 또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와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의
FDA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월 글로벌 학회에서 에이즈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 EA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치료제와 동맥경화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임상 3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FDA 허가가 신청한 다음에 이거 끝나면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외 지역에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관세 충격에도 상당히 자유로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요. 뭐 현재 주가 수준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요. 일단 짧게 일단 전고점 저항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략주까지 함께 좀 공개를 해봤습니다.